오늘 사회자가 없어서 제가 PPT를 준비했거든요. 수다쟁이여서 한 시간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와 나의 삶에 대한 이름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요. 저는 함흥 출생이고요. 2004년도에 첫 탈북했다가 7개월 만에 북송당했어요. 베이징에서 잡혀가지고. 그리고 2006년도에 재탈북해서 2008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제가 이룬 가정이고요. 저기 끝에는 제 여동생이고요. 여동생을 제가 온 지 1년 만에 데려와서 지금 저렇게 조카 둘 낳고 잘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이 저희 3대인가? 저희 동생이랑 엄마랑 저희 딸이고, 그리고 저기 있는 분 둘이 찍은 사진은 저희 북에 있는 남동생, 옆에 있는 건 아빠인데 사실은 남동생은 소식을 몰라요. 예, 그리고 저희 가족 사진이고, 저는 이렇게 함흥에서 사는데 이렇게 돌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베이징, 아니 쿤밍이라는 데서 또 라오스를 거쳐서 이렇게 서울까지 왔는데, 제가 통일 전망대에 가서 진짜 통곡하며 울었어요. 코앞이 북한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나는 왜 그 먼 길을 그렇게 위험하게 온갖 수치와 그런 걸 당하면서 와야 됩니까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우리 분단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탈북민 중에서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탈북민 이유가 있는데, 탈북 이유가 있는데 저는 생계형 탈북이고요. 제 동생은 제가 데려왔기 때문에 가족형 탈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여기 신앙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제 삶 안에 신앙을 또 빼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넣었는데, 제가 사실은 탈북해서 2004년에 탈북해가지고 일하러 온 줄 알았는데 팔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빈역에서 도망쳐서 겨우 살아남아서 어떤 이런 그 한족 식당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렇게 또 버려져서 어떤 집사님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한 2달 동안 저를 봐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더 있을 수 없어서 또 우리들 케어하는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좀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 앞에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있다가, 근데 선교사님들은 또 먹여주고 재워는 주는데 돈은 안 주세요. 근데 저는 마지로 태어났고 제 남동생, 여동생, 아빠, 엄마 다 있었는데 15살에 이혼해가지고 엄마랑 여동생이랑 저 두만강 근처에 살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가족을 돕고 싶어서 탈북한 생계형 탈북자인데 돈은 안 주니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다 편지를 계속 써서 보냈어요. 근데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야 되는데 저한테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던 친구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가면 3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집에 보낼 수 있겠구나. 무조건 가야겠다. 한국행을 나섰는데 베이징에 도착해서 내일이면 탈북한다고 했는데 한국 간다고 했는데 그 전날에 공안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65명이 이렇게 갑자기 수갑 채워서 가더라고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의 연필 한 자루 욕심내본 적이 없는데 내 손에 수갑이 채워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국제이민국에 이렇게 수용소에 잡혀 있었고, 저희가 한국에서 난민으로 받아주면은 북송 안 되고, 난민을 안 받아주면 북송된다고 해서 막 15일 단식 투쟁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에서 우리를 난민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송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정일 때 나왔고 김일성 때 연좌제로 다 처벌받는 걸 보고 왔던 사람이라, 내가 잡혀감으로 인해서 가족을 위해서 탈북했는데 가족까지 죽이는 거가 돼서 진짜 가는 도중에 죽으려고 옷빈침도 물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살 놈이었나 봐요. 죽지 못했고 결국 북송까지 당해서 그 구류장에서 저는 기도했는데, 그 구치소에서 하나님 저한테
한 3개월 아니면 나간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요만한데 33명인가 있었거든요. 앞사람 자리에 이렇게 그냥 빼곡히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게 24시간을 그리고 앉아있었는데 취침이면 뒷사람 배에다 이렇게 머리를 대는 게 취침이었어요. 근데 조금 움직여서 앙당 싸우면 죽게 맞아대고 나가서 그렇게 3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10월에 11월에 잡혀갔으니까 그 북한에 너무 추운데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있어가지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다들 이렇게 막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먹는 게 요만한 공기에 국수 어린 매덜이 동동 뜨는 게 다고 후룩후룩 세 모금 마시면 끝이었거든요. 그것도 막 며칠 전에 써놓은 거 줘서 막 장염이 걸려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약은 안 주니까 치약을 조금씩 먹더라고요. 저도 좀 꼼꼼한 편이었어가지고 치약을 조금씩 가져간 게 있어서 조금씩 먹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부종도 안 오고 설사도 안 오고 해서 잘 살아남아서 거주지로 이동돼서 예, 원래는 3년, 5년 이렇게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북에도 이렇게 정권마다 좀 처벌이 다 달라요. 김일성 때 연좌제, 김정일 땐 본인 단계, 뭐 지금 해외 정책하고 있고. 근데 지역마다도 또 다르거든요. 국경지대는 하도 많이 오니까 이게 아까 무산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노동단련대 일주일이면 되는데 저희는 3년, 5년씩 다 교화를 보내더라고요. 함흥 쪽은 되게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나가서 다시는 한국 안 오고 싶었거든요. 탈북 안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도 거기서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밖을 못 나가게 해요. 남동생이. 다들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나갔을 때 이렇게 초코바지에 초록색 초코바지에다 샛노란 무스탕 옷을 입고 나갔는데 더 튀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다 팔아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못 나가게 하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북에 와서 북쪽에 와가지고 중국에 교회 다니던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제가 보낸 편지를 받고 저희 엄마가 거기 와서 이미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탈북할 수밖에 없어서 재탈북했고요. 근데 이미 여동생 소식은 모르고 있었는데 동생도 어디 이렇게 팔려가고 있었고 제가 12월에 지도 한 장 들고서 20일 동안 동생을 찾았는데 결국 찾았죠. 찾아가지고 오게 됐고 어느 도중에 그 기차에서 이렇게 그 티켓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티켓은 있는데 저희가 신분증이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버득버득 떨고 있는데 막 그래도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차칸 양쪽에서 오고 있어서 중국은 또 한 기차칸이 너무 구간이 땅이 크다 보니까 오래 가잖아요.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차는 달려가고 있고. 그런 도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날 봐도 내 눈이 떨리고 있어서 너는 탈북민이냐고 쑥 잡아갈 것 같은 거죠. 그 창문에 이렇게 커튼 가리고서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동생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딱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잡혀가면 2번째인데 못 살아나오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될 수만 있다면 동생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진짜로 앞에 여자가 잡혔어요. 잡히면서 뒤에 한 테이블이 한 의자가 남았는데 여기 경찰 2명이서 눈짓하면서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여자가 잡히면서 엄청 옥신각신 그분은 뭐 한국 가려고 베이징에다가 신분증 다 맡겼다 이러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 당당한 거 봐서는 조선족인 것 같은데 왜 중국 마크를 못하냐 이러면서 중국 경찰, 조선족 경찰들도 막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풀려난 거예요. 그때 동생이 하나님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동생도 어머니도 다 하나님 만났고요. 무사히 동생 만났는데 3개월 같이 살고 저는 사자 좀 싫어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2007년 4월 4일 날 이렇게 2층 남집 겹방살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집을 살 수도 없어서 겹방살이 하고 있었는데 공안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여동생하고 엄마는 잡혀가고 저는 2층에서 뛰어내리고 겨우 살아남아서 울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기력에 빠져서 계속 울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팔다리가 없는 동양 하시는 분을 시장 모퉁이에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자를 쓰시는데 이렇게 프린트한 것처럼 쓰시더라고요.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 입으로 프린트한 것처럼 쓸까? 저 사람은 팔다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나는 팔다리가 멀쩡한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저는 가족을 살리려고 탈북했는데 가족을 제 눈앞에서 잡혀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저를 완전 너무 무력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려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분을 무작정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길 복지관에 갔는데 신분증으로 예약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신분이 없어 숨어 사는 사람인데, 그걸 들으면서 예약을 못하고 돌아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하던 소고가 그 문구가 생각났는데, 나라 잃은 백성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 이 얘기가 떠오르면서 좀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난 나라 없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그때 좌우명이 바뀌게 돼요. 할 수 있을 때 뭐든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를 돕는 일마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사지 멀쩡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나는 무조건 잘 된다 해서 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좌우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왔는데 되게 다들 너무 좋았다는데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첫 탈북자로 왔기 때문에 누구 연고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곳은 어떤 곳인지 막 눈이 그냥, 지금도 제가 하나원에 가보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눈알이 이렇게 약간 흔들려요.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고. 근데 가족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은 되게 평안해요. 물어보면 꼭 그런 분들은 뭐 엄마가 와 있다든지 남편이 먼저 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도 다녀왔었는데 하나원에 지금은 한 40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와서 제일 먼저 2008년 10월에 왔는데 재탈북에서 그 엄마 동생 잡혀가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돈을 보내고 다시 같이 올 생각이었는데 2008년 중국에서 올림픽 하면서 너무 호구조사 심한 거예요. 숨어 살기 힘들어서 6월에 떠나서 여기 10월에 왔거든요. 와서 공항에 이렇게 내려서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사실은 돈 벌 생각밖에 없었어요. 오직 저는 마지로서 가족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신문을 펼쳤는데 제가 못 읽는 글자는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걸 읽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시스템이 뭔지, 뭐 님비 핀피가 뭔지, YW가 뭔지 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체 뭘 읽었지? 그냥 한 방에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돈을 벌 때도 모르고는 돈을 못 벌겠구나. 그래 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여명학교라는 대안학교를 가서 중등고등 검정고시를 다 보고요. 왜냐면 저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빠 엄마가 이혼하는 바람에 안 해본 장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는 제가 장사 미천을 다 사기당하는 바람에 이제 또 누군가 돈을 빌려서 장사하다 또 빚쟁이가 될까봐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일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 돈을 벌어 갈 생각으로 한국에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중등고등 검정고시를 봐야만 대학에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대 들어갔고 전 졸업증이 필요하지 않아서 수료만 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또 왔는데 2009년도에 통일비전 캠프 고용문 선교사님이랑 알게 돼가지고 통일비전 캠프를 갔는데 엄청난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이크 저기 나가서 얘기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줄 몰랐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이 6장 33절 말씀인데 먼저 그 나라 오히려 구하라는 말씀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저 DTS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1학년을 마치고 온 지 3년 만에
예, 하와이 DTS를 예, 가서 예, 마치고 왔습니다. 하와이 DTS는 예수제자훈련학교인데요. 그걸 하면서 아울리치를 러시아랑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나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어느 나라나 가도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는 탈북민이란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과 함께 그 열방부흥 축제를 막 영국에도 가고 저는 그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 선교를 무조건 갔어요. 언어가 안 되는데 돈도 없는데 해외를 나갈 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 기회 아니면은 왜냐면은 북한에선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를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여기 와 보니까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북한을 더 잘 알더라고요. 그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북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북을 더 몰라요. 그래서 외대 들어가서 1학년 때 북한 사회와 문화, 교육 이런 걸 오히려 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3년차 됐는데 나는 누구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친구들이 여기서 사는 친구들이 걸을 때 나는 뛰면은 따라잡아서 같이 살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3년차 됐는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정착했겠다 이러는데 정착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게 됐었죠.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 열방부흥 축제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각 나라마다 왔을 때 이렇게 막 손을 들어요. 아메리카 하면 아메리카 사람들이 왔다고 손 들고 잉글랜드 하면 손 들던데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5명이서 막 손을 들고 너무 좋아서 막 이제 저는 어디 가면은 하나님 여기 왜 부르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요? 그런데 그때 확인받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선교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구나. 예수 전도단을 만드신 오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북한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지고 오면서 그때 왔는데 남동생이 북에 있는 남동생이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시체도 못 찾았다는 얘기를 또 듣게 돼요. 은혜를 엄청 받고 왔는데 갑자기. 근데 또 다시 무기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엄마 동생은 데려왔는데 북에 있는 동생한테 연락은 하고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또 다시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서 아는 분한테 처음으로 손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징에 가서 한 3개월 있는 내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동생은 하나님도 모르고 딸기 우유가 있는지 나이키 신발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 아이가 배가 깔아놓은 그 순간까지 배불리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 아이가 먼저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3개월 내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에스더야 마음이 많이 아프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는 네 하나뿐인 남동생이라지만 나는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내놓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때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 있으면 하나를 다 나누는 사람 못 사는데 하나 있으면 반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떠올랐던 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저를 위해서 사랑을 주셨던 분들이 파노라마처럼 다다다다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나를 왜 도와줬을까? 왜 기도해 줬을까? 왜 사랑을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어떠한 이득,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사람으로 서라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소원하고 그럼 하나님 제가 탈북민으로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런 질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왜 탈북민이라는 이름을 붙어 다니는 걸까 했을 때 아까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 됐을 때 그걸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남과 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혈연, 지련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저는 현존하는 세대를 공감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할아버지 세대를 공감할 수 있고요. 실향민들과 똑같은 세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들이 겪었던 어린 시절을 저희가 겪어서 저희 권사님들하고 교회 가면 되게 말 잘 통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 청년이었는데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이 경제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취업을 또 이 고민하는 한 세대로서 이 3세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현존하는 사람. 그러면 남북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럼 뭘 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안에 분단을 일어나는 마음의 벽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제가 말투가 이렇게 억양이 있으니까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함흥에서 왔다니까 함양에서 온 줄 알더라고요. 경상도. 그래서 함흥이라니까 이북에서 왔냐고.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아니 이북 사람들 원래 강한 거 아니었냐고. 너무 이렇게 억세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삭삭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사줄게 막 이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우리 안에 오랜 분단으로 인한 편견들이 있구나. 그거는 내가 이분들이 북한의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모금을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분단으로 오랫동안 헤어져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진 편견들이 있는데 만날 때 이것들이 해소되는구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달라진 걸 보면 다른 분들도 또 달라지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만남의 장을 만들자 해서 제가 하던 나눔을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소유가 아닌 공유라고 했는데 행복이랑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할 때 행복이 대체 뭔가 이런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제가 해외에 다니면서 느꼈던 건 케이팝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 가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한 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도 먹고 살겠다. 그 다음부터 전 취직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때는 77억 인구였거든요. 10년 전, 13년 전에는. 내가 소유하는 삶을 살았다가는 이 77억 인구랑 계속 언젠가는 경쟁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갈 거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제 삶의 방향성이 생기게 된 케이스여서 다른 젊은 친구들을 보면 공부해라. 방학에는 꼭 해외에 나가라.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란 저는 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면 엄마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고 나를 위한 게 우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저는 왜 이렇게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었거든요. 돈을 못 주니까 같이 일하자고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는 건 힘에 부치고 그러다 보니 10년까지 왔고 이제 3년 전에 법인 만들게 된 케이스라서 그래서 그랬는데 보니까 꼭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우선 나부터 잘 살아야 되는 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요. 나부터 잘 서야 그러면 사회인 나로 또 잘 살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저는 저 위에 보면 다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데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계형 탈북인데 왜 비영리를 하시냐고. 그래서 사실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삶의 이유라면 안 살고 싶었거든요. 대한민국 살이가 그렇게 녹록지도 않았고요. 두 번의 탈북을 통해서 또 이곳에서 사는 삶이 따뜻한 사람도 많았는데 되게 낯선 곳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산다고 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탈북민으로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를 살게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삶의 이유였다. 내가 비영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분단의 피해자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분단의 비용을 지출하며 사는 사람이지 그거를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가 정말 중요하고 공존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 인권이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사실 북에서 살 때 인권이 없다는 생각 못 했어요. 저희 아빠 엄마가 다 당원이었고 성분 좋은 집이었었고 어릴 땐 너무 잘 살았고요. 제가 아빠 엄마 이혼하기 전까지는 엘리베이터 아파트에서 살았고 300세대 아파트 중에 10성가락 안에 드는 집에서 살았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고 여기 와 보니까 집착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 욕심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탈북하면서 제 인권이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권 침해를 많이 받고 살고 있고 그거에 좀 깨어 있고 그것을 지키고 같이 지켜주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사는 게 글로벌 사회에 사는 우리 세계 시민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조금 달라요. 꼭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은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각자를 존중할 수 있고 유엔에 우리가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등록되었듯이 2개 국가로 살아도 되고 1개 국가 2개 체제로 살아도 되고 저는 사람들이 왕래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것이 통일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만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기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부터 시작하고 싶고 그게 독일 통일이 지금 사회통합만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워서고 그 일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남을 통해서 근데 나눔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있어야 우리가 만나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유니시드가 2014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됐고요. 지금은 뭐 사단법인이 돼서 기부금융 수증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돼서 예, 더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됐고 사람들도 많이 채워졌고 그래서 유니시드의 사업에는 나눔사업, 문화사업, 장학사업, 교육사업이 있는데 교육사업을 처음에는 좀 못하다가 올해부터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동도 중요한데 교육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화교육, 인권교육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손도손 도시락 나눔이라는 오손도손 같이 살아보자 라는 뜻에서 짓게 됐고요. 차에 좁히는 클래스는 휴먼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차이를 좁혀가자. 예, 차에 나는 클래스에서 차를 갖고 했고요. 그리고 씨앗 장학금이라고 해서 아까 탈북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들, 예, 영어 교육으로 시작해서 인권교육, 평화교육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대1 원어민 교육 지금 하고 있고 예, 저희 유니시드에 축구팀도 있거든요. 탈북민 남자분들이 위패밀리라는 축구팀을 만들어서 매주 모여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단련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을 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육원들의 선물도 나누고 했어요. 탈북민 2세들이 있는 보육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선물도 나누고 했는데 저희보다 더 많이 저희는 요만큼 가져가는데 차로 언젠가는 알려지니까 차로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안 필요하구나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중국 체류 탈북민들한테 생필품을 나눠서 보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남는 걸 하나씩 보냈는데
그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라도 사게 해야지 우리가 남는 거 보내는 게 사랑일까? 필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에 잠시 중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너랑 나랑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공방으로도 만나고 휴먼북으로도 만나고 나눔을 통해서 만나고 이런 만남의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랑 나랑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됐다가 지금은 차에 좁히는 클래스가 됐고요. 예, 장학생들끼리 또 이렇게 플러깅도 하면서 또 교재도 하고 있고요. 1대1 매칭 영어, 저기 영어 선생님 가운데 계시죠? 여기 네나쌤, 예, 저희 축구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시간 되신 분들 한번 게임 요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천에서 생애나눔대화라고 이렇게 우리는 북향민, 남향민 부르거든요. 북이 고향인 사람, 남이 고향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적인 일들 생각하고 소수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호칭을 우리가 잘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북향민, 남향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북향민, 남향민 두 분이 하루 종일 자기 생애를 나눠요. 10대부터. 근데 97년도에 북한에 미공급이 시작돼서 엄청나게 아사가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IMF가 그때 터져서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서로 너무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작년에 이 활동을 했는데 너무 다들 좋았고 저희가 조금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탈북민들을 수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은 더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은 미디어 매체들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이렇게 갖게 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을 자립하게 하는 거는 수혜자의 시선이 아니라 시혜자의 시선인 것 같고 동등한 우리 친구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는 게 좀 더 희망적으로 보시신 분들이 저희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인터뷰로 와오셔가지고 유니시드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작은 통일을 경험하는 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북한 음식도 맛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연습하는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한반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 경험하는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탈북민이 다 배고파서 온 탈북민이 아니고 자기 꿈을 찾아서 온 탈북민도 있다라는 거 다양한 탈북민을 알아가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저 중간에 저기 세 분이 탁 있습니다. 든든히 계셔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유는 탈북민은 캐나다 국적 가질 수도 있고 영국 갈 수도 있고 아시죠? 미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왔다는 거. 탈북민은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가지고 이주민이라는 걸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주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주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북한 사람이 아니고 북에서 사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지 북에서 태어난 사람, 북이 고향인 사람, 북향민, 남향민 이렇게 불러주면 우리가 더 동등한 굳이 구분한다면 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는데 그래도 구분한다면 그렇게 동등한 이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북한 분식을 만들어서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요. 우리한테는 특식인데 홈리스 분들한테는 특식이 아니신 거예요. 반은 남기시는 거예요. 왜 남기지? 그랬더니 그분들은 말 그대로 집밥이 그리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때 깨달게 됐죠. 한식을 만들어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식을 만들어서 북한 분식으로 만들어서 나누게 됐고 또 코로나 터지면서 더 노숙인분들한테 나누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쪽방촌에 이렇게 나눔이 줄어든다. 그래서 다녀보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희도 라면 같은 거 나누고 그랬는데 보니까
쪽방촌에 계신 분들은 반찬을 해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반찬을 저렇게 잡채랑 고사리랑 나물 이렇게 계절 나눔을 해서 드리면 잡채가 좀 너무 좋아하세요. 잡채가 졌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가 또 코로나 끝나고 또 같이 만들어서 나누자, 나누는 게 너무 좋다 해서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이 또 과일을 사 드시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와서 경험했던 걸 예를 들면은, 아니 탈북민들은 왜 다 좋은 곳만 찾아? 죽도 없어서 못 먹다 온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그러세요. 그럼 무슨 명품이야? 이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못 가져봤으니까 더 갖고 싶은 게 탈북민일 것 같은데, 그렇게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없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나누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고요. 시에서도 좀 나누고 이제 조금 많이 좀 나누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럼 과일을 나누자. 여러 가지 들어간 과일 우리 나누게 돼서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눠본 사람이 나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연습도 해야 되겠다. 제가 10년을 맞으면서 좀 저를 돌아보면서 한 건데, 제가 한국 온 지 156개월이 됐더라고요. 근데 봉사를 한 게 140회가 됐더라고요. 574시간을 했는데 1년은 해외가 있다 보니까 못한 것 같고, 매달 봉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등록 안 된 횟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있었는데 2년은 거의 1년치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등록이 안 된 것 같았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느끼는데, 그 동양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봉사활동이었거든요. 그게 저를 힘들 때마다 제 존재 이유를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부모를 도울 수도 있고 가족을 도울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유니시드에서 같이 해본 청년들이 또 나중에는 북에 가게 되면 자기 친구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또 이 길을 여기 와 보니까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또 이 자리에 저 혼자 있으면 유니시드라는 이름이 형성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유니시드라는 이름이 형성되는 것처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